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이막 천직 찾기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막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시니어 유망직업 베스트 5라는 것, 국내 어떤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인터넷에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간병인,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재택간병 을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주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강인한 체력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다. 시니어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융노년 전문가, 저는 금융기관에서 약 28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융기관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직을 리모델링하고 또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대비들 다 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근무했었다라는 경험만 가지고서 우리가 틈새 시장에서 어떤 마케팅을 한다든가 상품을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시니어 용품 머천다이저, 이거 노인용품을 파는 가게를 한다는 건데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지 않을까? 우리나라처럼 딜리버리 환경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이것이 과연 먹힐까? 유니버셜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거는 영어 단어를 3개씩이나 버무려놔서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앞에 금융노년 전문가하고 같은 원리로 해서 시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테고요. 또 이게 딱 맞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연구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들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그저 불나방처럼 쫓아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 특히 민간 자격증을 쇼핑하는 일, 이런 방식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제공하죠.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너나 없이 지금 자격증 따기에 이제 혈안이 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따는 자격증, 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좋다고 하는 자격증은 그냥 우르르 몰라가면서 이제 다 따고 있고요. 또 돈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적성하고 관계없이 그냥 또 자격증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으시죠. 준비할 때는 그게 굉장히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은퇴를 해서 60을 넘겨서 한 2, 3년만 있어 보세요.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도 현저하게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요. 특히 민간 자격증.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도 없거니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길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 쫓아서 하는 거 이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직업 이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게 알맞는 일, 천직을 한번 찾아보자. 이 표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필요에 의해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떤 보람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일, 이런 일. 그러면서 소득이 좀 발생이 되죠. 소득이 없게 되면 그야말로 오래 갈 수가 없는 순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성격, 강점, 잠재력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꼭 돈이라든가 명예 이런 것들만 보고 거창한 일을 찾아라 이런 차원에서 천직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돈이나 어떤 명예 이런 것들, 돈이 좀 적고 남들 보기에 뭐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신에게도 천직이 있을까요? 예, 모든 사람은 천직이 있다. 그 일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주홍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소의 통찰. 인간은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쇼펜하우어의 얘기죠. 누구나 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일과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직 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직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하는 곳에 당신의 천직이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행동이 천직의 실마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2000년 전에 한 통찰인데요. 지금도 직업 분야에서는 이거를 뿌리로 삼아서 여러 가지 툴들이 발전돼 있죠. 키워드 2개. 당신의 재능, 당신이 좋아하는 행동,
이거를 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천직이다. 내게 맞는 일이다. 라는 거고요. 천직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이 자기 분석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의 성격, 강점, 잠재력 이것이 무엇일까를 분석하는 건데 대개 은퇴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다 답변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젊었을 때 어느 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거기에 아주 익숙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칸막이가 쳐진 경주마처럼 그저 정해진 트랙을 수십 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등 떠밀려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상 무엇을 할래? 뭘 잘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막막해집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들은 무조건 이렇게 이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자기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봐야 된다. 반드시 선행으로. 두 번째, 이게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 범위가 많이 좁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직종을 선택하게 되는데, 노동부의 직업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아주 상세하게 잘 올려져 있어요. 동영상으로도 올려져 있고 자료로도. 그걸 참고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종을 선택할 때 자꾸 남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도 남이 아닌 내가 자주적으로 용기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 제 후배 중에 퇴직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봐요. 선배님 뭘 했으면 좋겠냐. 구체적으로 찍어달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네가 너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이렇게 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인생 2막을 정말 나다운 나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용기 있게 한번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 그래야만 동력이 붙어서 길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적응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와서 인생이 막 시작하면서 한 몇 달만 실업자 상태로 있어도 아주 안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엔가 조급하게 취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스트레스만 많이 쌓이다가 그냥 빨리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2막이잖아요. 2막이 뭐예요? 새로운 막을 올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스토리. 그다음에 무대 장치를 전부 다 바꾸고 새로운 무대 막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내려놓고 새롭게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적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 1단계로도 자기 분석이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대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기 분석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면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용기 있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툴을 이용하는 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센터에서도 이런 검사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검사 툴들을 올려놨어요. 여기 지금 샘플로 제가 7가지를 올려놨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한 7가지 정도 더 있어요. 이거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범위를 좁힐 수가 있어요.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선입감을 갖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답이 나온 대로 한번 용기 있게 한번 나가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MBC에서 보도했던 화면인데요. 2016년도에 141만 2천 명이 왼쪽에 있는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중년기를 맞으면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선행을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가 나아갈 방향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나 해야죠.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지만 이 표에다 다 나타낼 수 있어요. 노동업이나 창업, 창직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죠. 봉급을 받는 것은 전부 다 노동업인데 전문직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직의 경우에는 이 재취업을 하면 길게 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인생 이목에서도 꼭 직장만 알아보려는 이제 그런 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직장을 알아보다 잘 안 되면 이제 창업으로 이렇게 뛰어들죠.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업종들,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등, 인데, 우리 지금 이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만 해도 약 710만 명이 이제 밀려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만으로도 이미 이 자영업 시장, 창업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꼭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쪽 전통적인 창업 이런 것들만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좀 용기를 내서 창직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업이나 1인 기업. 기존에 없는 직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직업을 재설계하는 것을 이제 창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적응 기간을 갖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퇴직을 하고 지내온 것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서요. 이 목표를 향해서 이거저거 열심히 해 오면서 해왔는데 이렇게 한 1년, 2년 정도 걸리고요. 2년 정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요. 또 뭐가 되는 듯 하다 물거품이 되고 또다시 뭐가 되는 듯 하다 물거품이 되고 이렇게 한 서너 바퀴 정도의 공중제비를 돌아서 지금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서야 뭔가 좀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를 이룬 다음에 하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여정을 즐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견딤과 기다림의 과정을 즐긴다라는 스탠스로 한번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수도 거성, 채근담에 있는 용어인데요. 물이 흐르면 도랑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듯이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진지하게 반복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발 서두르지 말고요.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좀 이 긴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한번 계속 밀어나가 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꼰대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언어 습관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우리 물질적 노후 준비의 기초가 되는 사측연금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공감되시는 부분 좀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보완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은 여기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